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완화적으로 해석된 데 힘입어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2% 상승한 25,790.3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62% 오른 2,874.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86% 상승한 7,945.9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0.47%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86%, 1.66%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점진적인 기준금리의 인상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잭스홀 미팅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하지만 물가가 연준의 관리 목표인 2%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경기가 과열될 위험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이 미국산 원유를 다시 사들일 것이라는 기대 등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의 무역부문 자회사인 유니펙이 오는 10월부터 미국산 원유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3% 상승한 $68 72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WTI는 8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5%가량 가파른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 문제 때문에 북한 핵 제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서 방북 취소 이유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에게 지금은 북한에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북한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안부를 전한다면서 조만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4주 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코스피 2300선 회복, 코스닥은 80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움직일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드리는 시간 일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이 미중 간 무역 분쟁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무역 분쟁 이슈가 미국의 10월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환율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을 거고요. 최근 신흥국 통화 약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증시 상승을 이끌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8월 27일 월요일이고요. 7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주 시장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 점검합니다. 미국의 10월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향후 중국의 위안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네, 최근 달러 강세 둔화에 신흥국 통화 약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시장은 이 터키발 신흥국 불안과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간 기준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의 반등이 나타났었는데요. 먼저 지난주 시장 정리와 함께 이번 주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난주 우리 시장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바로 나타난 부분이 그중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미국의 8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터키발 신흥국 위기설이 여전히 시장 내 계속되면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 내 계속 어떤 그 핵심 재료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부분. 근데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터키발 신흥국 위기설은 점차 완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위기설은 이제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발발,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의 2차 25% 관세 부과 발효, 이 부분 160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과 발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시장 그 불확실성이 해소됨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시장 반등의 양상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미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부분은 이미 지금 시작이 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 내 상당 부분 장기화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 가면서 시장 내 급격한 어떤 그 충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 분위기의 변화 요소로 시장 내 그 자리 잡았다라는 부분. 큰 변동성 요소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 내 주요 핵심 이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시장은 앞으로 9월 초 다가올 FOMC 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쏠려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난주에 있었던 FOMC 의사록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일단 상당 부분 기정사실화 되어지면서 이 부분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 어쩌면 FOMC라는 정부, 정부다라고 예를 통화 당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화 당국과 시장
시장 투자자들 이 소통이 상당히 긴밀하고 장기적이고 상당히 그 조직적으로 어떤 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 내에 계속되는 연설 부분, 미팅 부분, 의사록 발표, 성명서 발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9월달 그리고 또 한 차례가 더 있다라면 12월달 가능성이 이미 시장 내 그 받아들여지면서 급격한 시장 변동성 요인이 아니라 다소간 시장의 급격한 상승 내지는 시장 전반적인 경기가 급작스럽게 개선되는 부분을 오히려 상당 부분 그 단도리하는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이제 시장 내 긍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상승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파월 의장 일단 9월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아무런 의미 없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은 일단 시장은 이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우려 요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상황, 그리고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고 이미 시장은 선반영시켜 갔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안전판 위에서 어찌 보면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그 준비 태세를 갖춰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은 어떨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2%의 상승, 코스닥 시장은 3%의 상승 각각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은 5천억 원이 넘는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오랜만에 순매수 기조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일단 우리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확보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했었다라는 부분. 물론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 A주의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이 바로 이제 그 시작 예정이 되어 있는 추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아마도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고요. 중국 A주의 MSCI 그 EM 지수, 이머징 마켓 지수로의 편입, 이 부분은 오히려 이를 위해서 그 8월 중 그리고 7월부터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 포트폴리오 조정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편입이 바로 이번 주말부터 있을 뿐이지 그 편입을 위한 준비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편입 시기 이후에 순매도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히려 상당 부분 안정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그 중국 A주의 편입 비율이 좀 편입이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비율 14%에서 줄어드는 비율이 0.06% 내외에 그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순매도 금액은 1,350억 원 내외 밖에는 되진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하지만 지난 5개월간 무역 분쟁이 일어난 이후 5개월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시장 내 순매도는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두 수급 주체 합쳐서 한 8조 원 가량 되는데요. 이 부분 이제 어느 정도 무역 분쟁은 장기화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도 이제 기정사실화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 변동성 구간에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본다라면 시장 다시금 새로운 노멀의 시대로, 뉴 노멀의 시대로 다시금 시장 어떤 그 수렴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수렴점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의 접근 어떤 그 전략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올해 들어서 사실상 시장 내에 종목 장세가 상당 부분 좀 크게 나타난 부분이 사실이었죠. 남북 경협주도 그렇고요. 바이오주의 변동성도 사실은 하방으로 떨어진 부분이 변동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래 위로 올라가는 것도 변동성, 내려갔던 것도 변동성이니까요. 바이오주, 그다음에 남북 경협, 다양한 어떤 그 변동성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시장은 가치주로의 밸류에이션 중심의 어떤
그 시장이 이루어졌다라면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시장 다시금 어떤 그 수렴 장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서서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시장 내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주가 차원에서 주가의 어떤 그 수준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물론 공격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서서히 한번 맛보기를 해봐도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아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그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들. 중국에 대한 한한령 제재, 이미 이제 뭐 넘어갔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중국의 그 한한령의 어떤 그 폐쇄 부분, 제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중국 엔터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면세주에 대한 관심들, 서서히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 내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 주에 있을 이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A주의 편입, 그리고 한은의 금통위 부분. 앞서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A주의 편입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 그리고 편입이 될 거라면 편입이 됐다.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성을 완료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바로 8월 말이 지나서 9월부터 팔고 다시 사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미 팔아서 돈을 좀 마련을 해놓고 서서 이제 A주로의 편입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인 어떤 그 매매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미 외국인들의 수급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9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특히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서울시 그 움직임 사실상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계부채 1,500조 원을 지금 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어떤 그 위기의 발언, 어떤 그 조심스러운 발언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한국은행 일단 딜레마 상당 부분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금리를 쉽사리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시킬 수도 없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9월달 당장 9월 초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환율 방어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일단 지난 주말 1118원 50전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상대적인 원화의 강세 부분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게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의 추이 계속해서 주목해 가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움직임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챙겨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매년 미국 그 환율 보고서 발표가 4월과 10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4월도 다행스럽게 우리도 환율 관찰국에 지정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좀 환율 전쟁으로 격화될 그럴 가능성, 변화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지금 탐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우리나라 환율 지정국의 환율 관찰국에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 10월 한 14일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제 9월 한 달 남았죠. 이제 바로 이번 주 지나면 9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9월 달 그리고 10월 한 2주 정도, 한 6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율의 움직임 특히나 예의주시하시는 그런 어떤 투자 습관
계속 가져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해주신 금주 이슈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의 10월 환율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 위안화의 변동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둬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미국과 좀 크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지금 당장 끝날 일은 분명히 아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좀 헛물 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시장 내에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잘 마무리될까? 일단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분명히 아니고 장기화 국면에 이미 돌입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11월 당장 미국의 대통령 중간 선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10월 중에는 환율 보고서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황, 스케줄. 그리고, 무역, 환율 조사국에 들어가는 그런 세 가지죠. 경상 흑자 부분, 그 다음에 무역, 미국과의 무역 통상 부분, 그리고, 환율 조정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 부분들. 이 세 가지 어떤 그 조건 잘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 비행기의 수입이랄지, 원유의 수입이랄지, 다양한 방법으로, 환율, 보고에 포함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상황이 아마도 환율 보고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7월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미국의 2천억 원 추가 관세, 이제 그 1차가 360억 달러였고요. 7월 초였습니다. 2차가 160억 달러,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2천억 달러 추가 25% 관세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케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한 10월 달을 전후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그나마, 그리고 신흥국들이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부분들. 지난 8월 21일이었죠.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수출입 관련된 지표 발표된, 통계 발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통계 발표를 했었는데, 2개월 연속, 수출, 두 자리 연속 증가하고 15.7%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 수입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 충분했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만 긴장 상황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환율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 중국 위안화 최근 7원, 달러당 7위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위안화의 추가 절하 가능성 어떻게 나타날지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9월 중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유럽에 대해서 9월 초죠. 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유럽산 미국으로의 수출 자동차들, 대표적으로 이제 벤츠랄지, BMW랄지, 아우디랄지, 이런 독일산 제품들이 대다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유로존 시장과 미국 시장 내 큰 변동성을 혹여나 줄 그럴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중 과연 이 스케줄이 이 추가적인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발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 A주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좀 나눠보면요. MSCI 지수 편입, 이번 달 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에서 한 2.5% 중국 A물에 대해서 2.5% 추가 편입이 된다라면 한국물 한 0.06% 정도 하락이 되게 되어 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염두가 그동안 상당 부분 돼 있었다. 1,35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미 8월 중 7월 중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그 매도 가능성, 8월 말 임박해서 매도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 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나흘 동안 5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습니다. 앞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이 없다,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 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외국인들 일단 수급. 지난주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 나타나는 외국인 수급이 한 5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예. 일단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한 3가지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변동성, 이 3가지 정도로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영향, 요인으로 좀 체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상당 부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 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지금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이긴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겠느냐. FOMC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시장과의 상당 부분 소통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은 기정사실화 금리 인상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경기가 갑자기 끌어오르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매우 긍정적,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믿음 계속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이미 5개월 이상 진행이 되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 사이에 기관이 한 4.9조 원 정도 시장으로부터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은은 3.5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합쳐서 한 8조 원 정도, 8.4조 원 정도 순매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문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가 약 5조 원 정도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그 사이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보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IB 증권사들의 삼성 반도체 고점과 관련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리포트들이 나와줬다라는 점.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가능성, 아마도 반도체 중심으로, 특히나 제 개인적인 판단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삼성전자 45,000원 정도가 바텀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일단 3분기 가능성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아울러서 반도체 얘기 조금만 좀 얘기 나온 게 좀 더 해볼까요?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 성장률 상향 조정 지난주 우리 시장 내 상당 부분 고무적인 그런 어떤 그 뉴스로 작용이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바닥을 찍고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그 분위기 지금 시장 내에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등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성장률 계속해서 고점 논란을 일단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내년에도 성장이 지속되고 2020년까지도 지금 현재의 성장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문제는 지금 반도체 가격은
하락, 한 1% 내외 하락으로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사양 제품의 가격 상승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사양,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고사양 제품의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2분기가 아니라 오히려 3분기에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분기에는 그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오히려 더 크게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 내 조용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전체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업종 평균 PER이 5.4배 정도. 하지만 시장 평균 PR은 한 9배 정도, 8.8배 정도 되죠. 8.7배? 그러면 8.7배 대비해서도 반도체 업종의 평균 PR이 5.4배다라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 내 더 이상 변동성 제공을 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다라면 조금 좀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 부분 늘어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장 펀더멘탈 상으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의 상황, 어떤 이슈들의 상황들은 이미 시장 내에 알려진 부분, 종목 장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FOMC 회의, 하는 금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 내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오히려 달러화의 강세가 진정되고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진정되는, 오히려 통화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8월 말 시장과 9월 초 시장,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상당 부분 거칠게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변화 상당히 주목해서 보시고요. 종목별 모멘텀, 이 부분도 따져가시면서 전체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남북 경협주랄지 바이오랄지 너무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자율적인 반등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고요. 신 대표님은 이번 주 수요일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 시간에 또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전해드리는 일부의 마지막 코너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먼저.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먼저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또 한 번 강세를 나타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홀로 지금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장세인데요. 미국의 3대 지수는 또다시 고공행진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주말 동안 시청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미중 무역 협상 결과와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지금 코멘트에 좀 집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역 협상은 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힘겨루기만 하다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양국은 향후에도 무역 협상을 좀 지속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좀 거시적인 코멘트가 좀 있었고요. 이는 향후 협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준 측면이다 해서 이렇게 시장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에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인 듯합니다. 또한 파월 의장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재차 확인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따위는 좀 신경 쓰지 않는 연준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의 점진적 금리 인상에 대한 재차 확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금리 인상을 좀 서둘지 않겠다는 이런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트럼프 사단의 지금 재정 총괄 담당인 앨런 웨이절버그에 지금 대한 성추문 합의금 수사와 관련 처벌 면제 등 정치적 지금 이슈도 지금 미국 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저항 지지 라인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은 금요일 7,500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7,500선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가파른 상승세를 역시나 미국 증시는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때 하방 지지 때는 좀 견고한 편이고요. 아무래도 나스닥의 상승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향후 7,530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상단 라인 포지션을 먼저 보시면 7,500포인트, 중단으로는 7,470 라인, 하단으로는 지금 7,426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나스닥은 아무래도 상승세를 더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눌림시 매수 접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도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새벽 역쯤부터 시작해서 하락세, 다시금 지금 조금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미중 협상 무역 재개 소식에 좀 올랐다가 또 중국의 원유 재개 소식, 원유 지금 수입 재개 소식에 다시 올랐다가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하락세가 나타나는 이유로서는 지금 미중 무역상 결과가 무슨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하락세를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며칠 뒤에 좀 지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정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상단 포인트가 69.31, 중단으로는 68.73, 하단으로는 67.80에 위치한 모습이고 금일 시가 지금 하락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금일은 시가 이 매수, 시가 아래 매도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는 지금 가파른 상승세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유로의 연중 최저점을 찍은 것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 지지대를 보시면 과연 1.1650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서 1.17, 000 라인에 지금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먼저 상단 포인트를 좀 보시면 1.16580 라인, 하단 라인에 1.525 라인에 지금 위치한 모습인데요. 눌림이 조금 상단 돌파를 강하게 이루지 못하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금일 달러 인덱스가 좀 조정이 연출될 것 같아서 금일 매수 접근을 눌림시 좀 드리고 상단 돌파 시에 추가 상승 여력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 접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는 지난주 목요일 생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세계에서. 지금 골드의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1215 라인, 하단에는 1189.6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골드는 좀 요즘 보기 드물게 원웨이 장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상 포인트를 보시면 위로 1230 라인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고 금일도 골드는 매수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조건을 이용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외 선물부터 구체적인 투자 전략 전해주셨고요. 이번에 국내 선물 쪽 보겠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국내 선물 주식시장 먼저 보시자면 미중 협상은 큰 성과가 없이 끝났지만 이미 시장에 조금 선반영된 재료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코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재료는 선반영됐다 보고요.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내 선물과 신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압박용에 대한 구실로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통상 갈등을 해결한 후에 북한에 집중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남북 경협지는 금일 대북주 기대감 상승의 조정 장세가 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역할론이 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선물과 증시는 종목군별로 증시 개별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200이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섹터 간 수남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엔터주, 또 전기차 중심으로 이 반짝 시장의 주도주 업종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 또한 중국의 위안화 개입과 미국 증시 환란으로 단기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선물 좀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상단 포인트는 296.10 라인, 중단 라인으로 294 라인, 하단으로는 292.65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 일봉상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상단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위로는 좀 열린 구간입니다. 드디어 지금 기다리던 300포인트를 좀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일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번 주 내에 국내 선물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단 돌파 시에 더욱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은 놀림시 매수 조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절제 트레이더와 함께 하시면서 또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절제 투자자님께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추천주 있을 때마다 주시잖아요. 오늘 종목 있으시죠? 네, 금일은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가 조금은 소외받을 것 같아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해봤고요. 금일 추천주는 166480 코아스템입니다. 코아스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줄기세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난치성, 희귀성 질환 치료제 생산업체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 임상실험에 투입해서 환자에게 투약을 개시하고 있고요. 연매출을 좀 보자면 영업이익 등이 지금 345%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단기 손익도 좀 3억 원을 기록해서 이 흑자 전환한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적 지금 분석을 통해서라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일 추천가는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시장가부터 좀 진입을 하시되 15,700원까지 지금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지금 21,000원, 손절가는 14,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주 코아스템이었습니다. 목표주가 1차적으로 21,0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 사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절제 마스터와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함께 해주시는 신일섭 소장 또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전북, 경남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까지 이렇게 일부 지역으론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경북 북부는 오늘 밤까지, 중북부는 오늘 밤 사이부터 시간당 40mm의 세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중부와 경북 북부에 80에서 150, 많은 곳은 최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에 30에서 80, 남해안으로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중북부는 오후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타이완과 상해 부근에서 형성된 열대 저압부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주 남북을 오르내리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및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다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춘천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26도, 속초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오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8도, 대구 29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